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두 번째 시간하고 좀 다르게 영상하고 사진으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 바로 렌터카죠. 이야기 들었듯이 렌터카를 하시고 안 하시고 이거는 뭐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고자 렌터카를 이용을 했습니다. 렌터카 어디서 예약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실 텐데요. 제가 선택했던 곳은 지원에 얘기 드렸었던 T 멤버십에 요즘 일 잘하죠. 글로벌 멤버십의 괌 여행 혜택이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교통이라는 부분을 탭하시면 돼요. 자, 교통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택시가 나옵니다. T 멤버십 괌 제휴 택시도 여기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택시를 타실 분들 같은 경우 여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 렌터카니까 바로 렌터카를 눌렀죠. 렌터카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실속형 상품, 풀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가 있고 소형, 중형, 오픈카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3명, 4명이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형 마츠다 3 동급 차량을 선택을 했었어요. 이게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자, 선택하고 난 다음에 좀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대여일자, 반납일자를 정확하게 넣으시면 됩니다. 조금 여유 있게 1시간 정도를 반납하는 시간을 더 여유 있게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렌트 시간이 나오고 온라인 예약금과 현장 지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약금을 먼저 결제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지불액이라 그래서 현장에서도 내야 되는 금액이 나와요. 자, 옵션을 보시면은 풀옵션과 실속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큰 차이가 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풀옵션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왕 여행 가는 건 조금 더 편한 게 편하겠죠. 자, 풀옵션 혜택을 좀 보게 되면은 기름 무료 반납이 있어요. 이게 저는 상당히 좋았었던 게 연비가 좋은 차량이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도 기름 게이지가 그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이제 낯선 곳에서 기름을 넣는 거 뭐 경험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귀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납할 때 기름 있는 그대로 굳이 주의하지 않고 반납해도 된다. 이게 좋았었고요. 운전자 한 명이 추가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두 명이서 운전하는 경우에 별도의 금액을 내지 않고 추가시키는 거고요. 비치 매트, 아이스박스 무료, 요거 빌려주고요. 카시트 2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카시트가 필수입니다. 저희도 이제 9살 정도라서 카시트 없어도 되겠지 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부스터 정도를 신청하시는 건 좋으실 것 같아요. 와이파이 에그 3G 무제한이라고 써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였었고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에그이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시는 분은 굳이 에그를 신청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봐보죠.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보험에 대한 얘기 때문에 뭐 계속 좀 뒤져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싶었었는데 잘 설명이 됐더라고요. SZC 보험, 포함 내용과 불포함 내용 같은 것들이 있죠. 자체 차량의 스크래치나 타이어나 휠과 유리층인데 밑에 보시면은 CDW 보험이라고 하는 게 차량 사고 본인 부담금 한도 보험이고요. SZC가 완전 면책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을 비교하실 때 허트렌트카라든지 허치렌트카라든지 딴 쪽이 조금 더 저렴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 면책으로 넣고 나니까 비용이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보험을 드실 때에도 이왕에 완전 면책 보험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제 결제하라고 하는 문자가 날라오게 되고 국내에서 지불하는 금액까지만 지불하시게 되면은요 완료가 됩니다. 그럼 이제 바우처를 발행해 주는데 바우처를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드시 종이로 출력을 해 가셔야 돼요. 공항에 도착하고 나면은 게이트를 나오기 전에요 엘리베이터로 바로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렌터카들이 즐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허치 렌터카, 버진 렌터카 여러 가지가들 있죠. 버치 렌트카 바로 옆에 버젯이 바로 T에서 신청했었을 때 쓸 수 있는 렌터카예요. 줄 서시면 되는데 제가 썼을 때는 이날따라 사람이 많았었는지 그 앞에 있는 분들이 조금 예약하는데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한 20분 정도 기다리긴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을 때는 꽤 빨리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자, 신청을 하고 접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사인하고 안내사항들을 알려줍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꽤 낡았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트렁크에 넣고 잠궈라 이런 얘기들 나오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거겠지만은 도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웬만하면은 차량 내부에는 귀중품 같은 것들 놓지 않으시고요. 그냥 물건도 안 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트렁크에 딱 두고 잠가 놓으시면 되겠죠. 이제 반납할 때 제가 조금 고민했었던 거였었는데 자, 뒷부분 보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디다 반납하면 되는지가 나옵니다. 버젯 입구로 돌아서 정확히 여기다 하세요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앞에 보이시는 입구 부분을 바로 들어와서 반납을 했었어요. 꽤 편하고 그 반납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대회했던 곳에 차를 렌트했었던 곳에 버젯이라고 몇 군데가 써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은 알아서 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에그 받아야겠죠. 에그 쓸 거냐고 물어보는데 쓸 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에그를 보여줍니다. 이거 꽤 쓰기 편했었고요. 충전도 편한데 이제
이 케이스까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보관하시는 귀찮으실 것 같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여 받자마자 전원을 킨 상태에서 가방에 넣어놓고 나서 가끔씩 충전하고서 계속 켜놓은 상태로 썼습니다. 이제 차를 좀 가지러 가보죠. 네, 이렇게 차량의 모습들이 있죠. 차 키를 받게 되는데 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이제 번호키, 그러니까 이제 그 잠금 해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차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헛갈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용했던 차량이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국내 제주 렌터카라든지 그런 데서 빌릴 때도 똑같죠. 어디에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진을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상을 찍어 놓으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대여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알겠죠. 차량 상태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안 좋지도 않은데 아주 썩 훌륭하진 않네요. 예, 스크래치 같은 것들 꼼꼼하게 찍어 두시고요. 자, 이제 이동을 하실 때에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한국에서 설치해 오셨던, 제가 지난번 방송에 이야기 드렸었죠. 구글 지도 반드시 설치해 오셔야 됩니다. 구글 지도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위치가 자세하게 나오니까 바로바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량의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동일합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는 편인데 비가 내리더라도요, 와이퍼 켜놓고 조금 기다리게 되면은 금방금방 그쳐요. 그래서 운전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호등 체계가 우리나라하고 약간 좀 다르게 되어져 있죠. 위에서부터 밑에 표시가 되어져 있고, 뭐 좌회전 나오게 되면 좌회전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운전하실 때 좌회전할 때 노란색 화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대 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예, 노란색 선 안으로 들어가시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제 반대쪽엔 투먼 셔틀 같은 것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렌터카 이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런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전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던 버스들은 에어컨을 안 트는 건지 창문이 활짝 열려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게 했을 때는 에어컨 빵빵 틀고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렌터카가 편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 뭐 반값 1달러 반값이라고 JCV 한글로 써 있는 거 보이죠?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 이럴까요? 네, 실제 주행하는 모습 한번 봐볼까요? 달리기 정말 좋은 도로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변도 그렇고요. 남부 투어 가실 때에는 이때 렌터카 타고 다니시면은요 꽤 즐거운 것 같아요. 혹시 운전을 잘 못하는 동행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한번 운전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운전은 꽤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어요. 특히 근데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속, 그러니까 마일이라고 그러죠. 이 마일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시속이다 마일이다 헛갈리게 되는데 마일 표시가 계기판에 잘 돼 있으니까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그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안 나오거든요. 갑자기 부지불식간에 경찰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니까 이건 유의하셔갖고 한국에서 운전하실 때는 좀 다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알고 있었는데 안 갖고 왔던 제품이 내비게이션 거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거치대예요. 대부분의 렌터카에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되지라고 했었는데 안 돼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진 스마트폰을 연동해 갖고 구글 지도를 쓰셔야 되는데 저는 일단 가지고 왔었던 마스킹 테이프가 있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저희 집에는 이제 CD롬에 꽂았던 거였었는데 이게 하단에 들어가가지고 좀 불편하긴 했었지만 하단에 거치해 놓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이소에서 하나 사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네요. 괌에서의 운전 좀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했었을 텐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운전하기 편했고요. 많은 차량들이 빵빵거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잘합니다. 역시 어디서나 렌터카를 보게 되면은 운전에서 양보하는 것들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쪼록 이번 영상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괌에서 운전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 언제든지 쉽게 쇼핑몰로 다닐 수 있고요. 여기저기 다닐 수 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요, 이제 아웃리거라든지 괌의 호텔들에서 어떻게 돌아다니면 될지 근처에 있는 모습들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